절개인 경우에는 얇은 모발이나 잔머리를 확보하기가 비절개에 비해서 조금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롱헤어로 수술하기가 비절개에 비해서는 좀 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라인 수술하는 데는 조금 강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피부가 너무 딱딱한 경우에는 수술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흉터가 그 한 곳에서 좀 모여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거슬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원장님, 오늘은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 상담 오셔서 많이 하시는 질문 위주로 다뤄볼게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환자분의 니즈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면적이 계산이 될 거고, 그 면적에 따라 모수가 이제 측정이 될 거거든요. 이 모수를 측정해 가지고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식이 가능할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게 정확히는 어떤 의미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식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요 후두부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후두부에 있는 모발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그리고 이식해야 되는 면적이 너무너무 넓을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커버리게 되면 이식이 불가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수술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수술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술 방법이 크게 절개와 비절개로 나뉘게 되죠. 근데 이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절개는 결국 모발이 모여있는 피부를 통으로 이렇게 절개해서 떼어낸 다음에 꼬매는 이런 채취 방법을 말하는 거고, 비절개는 통째로 떼어내질 않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모낭 단위로 뽑아내는 수술법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술에 있어서 장단점이 약간씩 갈리게 됩니다. 절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저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병원마다 당연히 기준이 달라서 그냥 저희 병원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절개인 경우에는 얇은 모발이나 잔머리를 확보하기가 비절개에 비해서 조금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롱헤어로 수술하기가 비절개에 비해서는 좀 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라인 수술하는 데는 조금 강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피부가 너무 딱딱한 경우에는 수술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흉터가 그 한 곳에서 좀 모여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거슬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피부가 딱딱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피부가 딱딱한 경우에는 절개를 해가지고 꼬매는 과정에서 이게 안 당겨지거든요. 그러면 수술 후에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분들인 경우에는 절개보다는 비절개가 좀 더 맞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절개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절개는 절개에 비해서 채취 그 깊이가 조금 얕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라든가 회복에 있어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발이 너무 가는 분들이나 곱슬이 심한 분들은 결과값이 다소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개에 비해서? 네, 그렇죠. 수술 후에 밀도 같은 경우는 뭐 영향이 혹시나 있을까요? 같은 조건의 환자를 수술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둘 다 밀도에서는 큰 차이 없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시간은 모수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하나 잡자면 한 2,500모 정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모수라고 볼 수 있는데, 2,500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절개의 경우 2,500모 채취를 하는데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는 데는 한 2시간 전후로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면 총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2시간 반 정도, 조금 오래 걸리면 3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볼.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채취한 모발을 분리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요 정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절개는 이제 거기서 채취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추가가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보면 될까요? 2,500모 기준으로는 그 채취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개가 4시간, 4시간 반 걸리면 비절개는 대략적으로 5시간 반, 6시간 뭐 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복 과정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술 후에 며칠 정도 쉬어야 되는지. 실제로 이거는 환자분들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오전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저녁에 일을 나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활동에 그렇게까지 크게 지장이 있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회복 시간이 얼마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착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 3일 그러니까 정도요? 그렇죠. 한 2, 3일 정도 그 생착에 제일 중요한 시간 동안 안정을 취했을 경우에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술 당일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수술 당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술, 담배,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 있죠. 그리고 이식 부위를 만지는 거, 요거 세 개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네. 그거 외에는 딱히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그럼 거고. 채취 부위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채취 부위가 당일날 절개든 비절개든 출혈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통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게 결국 네. 출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당일에 주무실 때는 그냥 바로 똑바로 누우셔서 이 수술 그 채취 부위를 조금 압박해 주시면 지혈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는 약간 그 후두부에 조금 도톰한 수건 같은 거 좀 까셔가지고 후두부를 살짝 압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똑바로 누워서 자야 그렇죠. 되네요. 똑바로 누우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술 후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주의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운동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수술 후 일주일 후부터 가벼운 유산소를 하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제 근력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 달 이후부터 강도를 천천히 높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힘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너무 힘을 주게 네. 되면 상처 부위가 벌어지고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력 트레이닝은 한 달 후부터 이때부터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술 후에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을 낮추기 때문에 그 수술 부위에 염증 같은 거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착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식모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생착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는 웬만해서는 수술 후에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담배 경우에는 탈모에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끊으시면 더 좋기는 하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붓기나 딱지 뭐 이런 흉터 같은 거는 네. 얼마나 가요? 일단 붓기는 첫날에는 별로 없는데요. 한 수술 다음 날이나 이틀째부터 좀 눈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이마랑 해서 좀 붓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3, 4일 정도 지나면 웬만한 붓기는 다 가라앉는다고 볼 수 있어요. 흉터는 어떤가요? 이식 부위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는 식모기를 통해 가지고 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이 크게 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결국 후두부 쪽에 흉터가 문제가 될 건데 초반에는 약간 붉은기도 있고 흉터도 조금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경우에는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고 흉터 크기도 많이 줄어들게 돼서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식 부위에 좀 붉은기는 금방 없어지는 편인가요? 이게 생각보다는 약간 오래 가요. 네. 이식 부위의 붉은기가 처음에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다가 암흑기 때 특히 티가 나거든요. 암흑기에 이제 심었던 모발들이 이제 빠지면서 이식 부위랑 이식하지 않은 부위랑 확실히 그 색깔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는 다시 모발이 자라면서 점점 원래 색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 5개월 차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수술 당일, 수술 후 일주일, 2주일 이런 기간 동안의 관리들이 결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수술 전에는 혹시 수술 결과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수술 전에 선행돼야 될 어떤 특정한 게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이나 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탈모약을 드시는 게 결과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심은 머리는 평생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생착만 완료가 되었다면 평생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성분의 경우 탈모 진행이 빠른 경우에는 그 모발이 빠지면서 이식모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 분들은
꼭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경과를 보고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모가 있는 경우에 약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식 모발이 앞에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 모발이 그 뒤로 이렇게 포진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약을 안 먹고 방치하게 되면 기존 모발이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식모는 요 앞에 남아있게 되고 기존 모는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그 경계 부위가 점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뒤에는 뻥 뚫리고 그런 굉장히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경과를 꼭 살피실 필요가 있고 경과에 따라 가지고 약을 조절하시면 웬만하면 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모발 이식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환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위주로 조금 짧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요거는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병원에 문의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병원으로 진료 예약 주시면 제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